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이번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장 아침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녹록치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의 하락세가 코스닥의 급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쉽지 않은 한 주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일단은 어제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상승을 보여드릴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줄 만한 여건 자체가 역시나 아쉽게도 추가 상승을 다소 제한적이게 만드는 모습들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하락세가 특히나 코스닥의 급락세가 유독 크게 형성이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이 재미가 없을 때 그리고 어제처럼 단기적인 급락세가 형성이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역시나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저희 교육 잘 들어주시고 오늘도 성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제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찾으면 돼요. 제가 예전에도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 어제 기준으로 분명히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피는 0.46포인트 빠졌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무려 2.58포인트라는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어제 기준으로 아시아 증시가 혹은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시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됩니까? 우선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죠. 시장이 올라가면 혹은 시장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이유가 존재하고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면 혹은 떨어지게 되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말 그대로 소위 말해서 단발성이 형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이 부분들만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서 대응을 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슈가 과연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어저께 시장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떨어지게 된 이유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체크해 봤더니 조금 큰 이슈들로 찾아보면은 3가지 정도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 3가지가 말 그대로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지속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우선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어제 뭐가 발표가 되었냐면은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만큼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게 일단은 평가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을까요? 아니면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을까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안타깝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야간에도 교육을 해드렸을 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자,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의 결과물을 냈습니다. 자, 근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죠?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예측을 했었을 때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발표했을 때는 반대로 시장이 떨어지게 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그 재료인 거고 일단은 좋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차익 매물이 쏟아졌고 그 과정에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동반 하락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은 어제 실질적으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일부분은 맞습니다. 자, 근데 어제를 하루로 놓고 본다라면은 어제는 상대적으로 오전장에 눌렸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오후장에 다시 한번 눌렸어요. 자, 실질적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일단은 시장의 일봉상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분명히 오전장에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2차 전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장은 장 초반에 눌렸다가 어느 정도 버텨내 주다가 오후장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전장에 떨어진 이유와 오후장에 떨어진 이유 이 두 가지를 찾아내는 거고 만약에 2차 전지가 오전장에 떨어졌다고 해서 오후장에도 다시 떨어졌다면 2차 전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오후장에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봤더니 또 두 번째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다시 잠잠해지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을 지폈죠.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제공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발단이 되면서 러시아에서 크게 반발을 했죠. 물론 어느 정도 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단락되는 포지션들이 형성됐지만 이미 시장의 분위기는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르면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일시적일 것인지 지속적인 내용일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과정들이 일시적이었다면 오늘 시장은 그래도 단기적인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되었었던 포지션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슈를 한번 체크해 봤더니 뭐가 있었냐? 역시나 FOMC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FOMC가 없어요. 하지만 5월 달에 FOMC가 있고요. 6월 달에 FOMC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5월 달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금리가 동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과는 다르게 3월 달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5월 달의 금리 인상까지도 일단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확률로 현재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현재로서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시점에서 5월 달에 FOMC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6월 달까지도 이제는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수도 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소위 말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어제 오후장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재 금리 인상은 이제는 거의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연준 위원, 어느 정도 조금 발언권이 있는 연준 위원이 현재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5월 달뿐만이 아니라 6월 달까지도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나면 동결이 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의 포지션은 역시나 올해 아직은 어렵다. 내년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수가 어제 오후장에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떨어졌고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 세 가지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어제 증시 하락을 부추겼던 가장 주된 요인이고 과연 이 이슈들이 단순하게 따졌을 때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지속이 될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정답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물론 100% 주식이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일장, 오늘장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 나왔던 이 이슈들은 결국에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에다가 조금 더 점수를 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의 발표가 되었던 실적 발표는 또 다시 3개월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왔던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 한번 굵직하게 터졌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줄 만한 상황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제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시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 사실 뭐 한두 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저는 어제의 하락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일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싶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지금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나마 실적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이러한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전고점, 신고점을 만들어주는 포지션들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이번 주에는 다소 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양 시장 모두 2023년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권을, 가장 높은 포지션을 현재 양 지수 모두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시장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불안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뭐예요? 아,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나 2차 전지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포스코 그룹주들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매도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공격적으로 조금 더 포지션의 매집을 생각해도 좋을 시점이지 않을까. 특히나 어제처럼 낙폭 과대가 형성이 되었었던 시점이라면 오히려 더더욱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 우리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러한 이슈 때문에 눌렸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시적으로는 눌릴 수 있지만 크게 소위 말해서 추세를 훼손할 만큼의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이 과정에서도 떨어지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드렸냐면은 자, 우리는 무기가 2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 쓰는 무기, 시장이 안 좋을 때 쓰는 무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가지가 아니라 3가지 무기가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히든 종목, 그리고 두 번째 검색기 종목,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은 3가지의 무기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3가지 무기를 통해서 무엇을 찾아내면 되냐? 역시나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시장의 분위기는 물론 이렇게 좋지 못했던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400개 넘게, 양시장 합쳐서 400개 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만 여러분들이 계좌에,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으신다면은 그래도 버틸만 하다라는 거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시장은 추세 훼손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공략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올라가주는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셔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면은 저희 노란톡방,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저희랑 같이 또 좋은 종목군들 함께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은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종목군들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도 상한가 종목군들 원하신다면 한 번쯤은 저희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자, 그러려면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바로 저희 교육방,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장하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셨습니까?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 이제는 왜 입장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 하시는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종목 선정입니다. 분명히 시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빌빌거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는 지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떨어지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예요?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대응을 제대로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시장에서든 결국에는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과정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저희에게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는 저희 히든 종목, 저희 검색기 종목,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종목군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러한 종목군들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군들은 딱 4월 달 기준으로만 상승한 종목군들을 프로테이지로 나누는 겁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0%에 있었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무려 100%가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도 100% 넘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요. 그 과정 저희 교육방, 저희 노란톡방에 다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4월 이전에 오셔서 저희의 스튜디오 산타를 만나셨다면 여러분들도 100% 넘는 종목군들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박셀바이오, 루닉 같이 80%대의 종목군들도 있었고 보로노이, 한주라이트, 메타, 하이드로, 리튬처럼 50%, 60%대의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종목군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희는 그 올라가주는 초입군들을 항상 공략을 해서 이렇게 큰 상승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여전히 아직도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옥석 가리기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오셔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군들 계좌 포트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왜?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게 팩트이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역시나 양지사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상한가 종목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체크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저희 히든 종목에서 그리고 저희의 검색기 종목에서 각각 한 종목씩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어저께도 역시나 스튜디오 산타의 상한가, 그리고 무려 4가지의 히든 종목이 아닌 검색기 종목의 상한가를 만들어드리면서 무려 5개를 여러분들에게 상한가 종목 선물로 안겨드렸는데 어제는 2개의 상한가를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군들을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갖고 싶으시다면 오셔서 저희랑 같이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부하자고요.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들은 무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기점으로 저희의 히든 종목과 저희의 검색기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까지도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가 예전에는 하나였다면 2개가 됐고 이제는 3개가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떠한 장에서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내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매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전쟁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도 어때요? 방산주는 올라가요. 그렇게 시장이 100% 떨어지는 상황들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어김없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만 여러분들이 계좌에 포트에 담아두신다면 사실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수익으로 전환을 시켰을 수 있는 상황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하시지 못하신다면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공략해 드렸던 상한가 종목군들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검색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4월달 기준인데 무려 현재까지 14개의 상한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 여러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뭐기 때문이에요? 저희 검색기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고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저희 검색기가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을 때 열일한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 안 좋으면 무조건 저희 검색기만 일단 보세요. 물론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수익 날 확률이 높습니다.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결과물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저께 무려 4개. 그리고 화요일 날 하나. 그리고 월요일 날도 2개. 그리고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퍼스텍 어제 상한가 잡아드셨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결과물 최근에 무엇을 통해서? 저희 검색기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보세요. 10%대의 수익을 챙겨드렸던 현대무벡스 태경산업, 현대무벡스 4%, 그리고 5%, 6%, 8%, 4%, 3% 등등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랑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수익의 극대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무려 50%대의 수익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은 제2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담아보실 수가 있다고요. 어차피 저희 검색기는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때 빨리 창출해내고 새로운 종목군들도 공략해서 수익을 따박따박 챙겨가게끔 도와드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저희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눌리는 종목군들 공략해서 수익을 한번 창출해내기 시작하면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포지션의 종목군들을 선물해 드리는 거. 그리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벌써 또 50%대 상승을 보여줬던 스튜디오 산타. 여러분들 함께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에도 뭐 5%, 10%, 20%, 많게는 30%, 40%, 50%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심심치 않게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에코프로, 포스코 안 봐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눌림 자리에서, 바닥 자리에서 제대로만 공략하신다면 수익 챙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그 지름길을 저희 교육방에서 함께, 저희 노란톡방에서 같이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육해드리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좋은 종목 찾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좋은 대응하는 거. 이 부분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검색기에 대한 이야기 저희 노란톡방, 저희 교육방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기 전에 빨리 입장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고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의 히든 종목으로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의 검색기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 꾸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 저희가 이번 주에 자랑하는 검색기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제가 분명히 항상 여러분들에게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저희의 히든 종목,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이 안 좋았어요, 사실. 좋았다라고 해도 내 계좌의 종목군들, 내 포트의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가 뭐 보면 돼요? 검색기 보면 돼요. 그리고 검색기는 이번 주에 어때요? 열일하고 있다고요. 이번 한 주에만 상한가 종목 지금 몇 개를 보내드렸습니까?
이게 팩트가 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지 이제 모르신다면 오셔서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팩트이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매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나눠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이따가도 저희가 힌트 드리고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통상적으로 떨어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검색기, 즉 급등하는 종목군들, 빨간불 보이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략하실 수 없기 때문에 혹은 혼자서 저희보다 더 공략을 잘 하신다면 안 들어오셔도 된다고 하지만 못 하신다면 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이렇게나 오늘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어제도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군도 실질적으로 어제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이게 어제 기준으로 저희 어디에? 저희의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자, KBG라는 종목이 10.4% 상승했던 18,520원짜리 포착됐고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갔어요? 22%까지 갔습니다. 즉 12%라는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EID 2%대에 포착이 되어서 21%까지 갔습니다. 무려 19%나 올라갔습니다. 자, 두 개 합쳐서 31%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소니드 8.28포인트대 포착되어서 17% 갔습니다. 9%가 상승을 했고요. PNT 4.7% 포착해서 15%, 11%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GI텍 10% 포착돼서 16%가 올라갔고 6%가 올라갔어요. 이거 합치니까 26%입니다. 즉, 이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것을 더해봤더니 무려 57%라는 상승률을 어저께 저희 누가 검색기가 뽑아낸 종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교육해 드리죠. 어떤 교육해 드립니까? 검색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래서 다른 것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빨간불에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란불, 즉 캔들이 음봉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매도하고 나옵니다. 무조건 손절하고 나옵니다. 얘기를 드려요. 어차피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은요. 장 초반에 거진 시초가가 저가가 될 확률이 높고요. 혹은 장 초반에 저가를 기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시가와 저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빨간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뭐 하면 돼요? 포착이 되는 시점에서 공략하면 되지만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면 뭐 하면 돼요? 손절하면 돼요. 근데 손절을 안 나오게끔 만들어 드리는 종목군들을 저희 검색기가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이 보신다면 함께 보신다면은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왜? 이게 팩트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시장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수익 나는 종목군들,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공략하는 게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못 찾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은 보시는 것처럼 포착이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제게 교육을 받았던 그 내용 기준으로만 대응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팩트라고요. 물론 제가 포착을 해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던 시점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빨간불을 보였던 시점에서는 여전히 매집 포지션이 되는 거고 파란불을 보이는 시점이 되면은 매도 포지션으로 본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원리 원칙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오늘 기준이었습니다. 어제 기준이었습니다. 57%. 그리고 이게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이 아닌 검색기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변동성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에 이만큼의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화요일 날에 이만큼의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수요일 날에도 목요일 날에도 이만큼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좀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저께 이 종목 상한가를 갔었죠. 바로 퍼스텍입니다. 사실 퍼스텍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어디에 포착이 되었냐?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에 포착이 된 종목이에요. 자, 검색기하고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뭐만 나왔다면은 이렇게 종목과 프로테이지만 나왔다라면은 업그레이드 버전은 종목이 포착이 되는 시점에서 진입가와 대응 가격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수익을 창출해 내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종목 선정,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목 대응까지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그냥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됐다고 해서 100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무엇까지도 손절가까지도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검색기든 저희의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이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면은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좋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검색기든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이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 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빨리 저희 노란톡방, 저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깝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 전에 오셨다, 어저께 오셨다, 그랬다면 과연 이 종목 여러분들 계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저희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4,200원대에 포착이 되었고 얼마가 갔습니까? 4,800원. 상한가를 갔다고요.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의 검색기, 업그레이드 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광명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광명전기도 어저께 20%가 넘게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인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에 이렇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9시 땡 치자마자 광명전기가 포착이 되었고 최저가 3,020원을 기록했던 시점에서 3,030원에 포착가가 떴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에서 진입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뭐를 나눠놨고 공략 가격을 나눠놨고 말 그대로 익절하고 손절가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뭐 하시면 됩니까? 대응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편한 거고 그래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공부해서 저희 검색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도 되지만 이 저희 업그레이드 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대응을 이제는 같이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리고 광명전기 매수가 기준으로 지금 얼만큼 올라갔는지 보세요. 3,030원이었던 종목이 최고점 3,5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익이 낮겠습니까? 안 낮겠습니까? 당연히 수익이 낮겠죠. 그게 바로 어저께 저희의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좋아도 시장이 안 좋아도 움직이는 종목군들,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김없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자랑하는 거고 그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검색기를 드리고 싶어요. 업그레이드 버전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저희 교육방, 저희 노란톡방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오셔서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제는 놓쳤지만 오늘은 퍼스텍 같은 종목군들, 광명전기 같은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포트에 담으시라고요. 자, 또 하나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현대로템입니다. 역시나 현대로템도 어저께 상승폭을 키웠던 종목 중에 하나고 역시나 어김없이 저희의 어디에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사실 이 종목도 여기가 뭐가 나왔어요? 저가가 나왔습니다. 즉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빨간불이 생기겠죠. 점점 빨간불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하면 돼요? 진입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떴죠. 오늘의 급등주 현대로템 9시 50분에 38,000원짜리. 사실 28,500원짜리에서 조금 올라갔던 시점에 포착이 됐지만 역시나 여기에 뭐 다 잡아놨기 때문에
대형 구간 잡아냈기 때문에 대형 구간 그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38,000원에 포착된 종목이 33,000원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고요. 큰 수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어제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계좌에, 포트에 담아보실 수가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이게 말 그대로 팩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 포트를 한번 꾸려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검색기도 역시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말 그대로입니다. 검색기가 요즘에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올라가주는 과정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조금 단기간에도 크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KBG가 지금 15,470원짜리에서 이미 올라갔지만 포착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기 때문에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포착이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어디예요? 15,470원이면 여기 정도가 됩니다. 여기 정도가. 하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470원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2만 원까지 갔다. 약 30%가 올라가는 과정을 검색기가 끄집어낸 거죠. 물론 그 밑에서 잡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히든 종목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갔었던 시점에서는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어떠한 시장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초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역시나 EID. EID도 보시면은 2,660원짜리에서 사실 포착이 되었어요. 자, 2,660원짜리면 어디예요?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이날 포착이 되었고 얼마까지 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무려 3,860원까지 갔어요. 2,600원에서 3,800원까지 1,200원이 올랐습니다. 몇 퍼센트가 올랐을까요? 30, 40%가 올랐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1, 2거래일 만에 이렇게나 크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검색기가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할 때, 녹록치 못할 때 이렇게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혼자 소외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편안하게 주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저희의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고 해서 100% 다 올라가진 않아요.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단순하게 우리가 10개를 잡았을 때 최소한 5개 이상, 6개, 7개만 우리가 수익을 내도 본전 이상은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희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1차뿐만이 아니라 2차, 3차까지 얘기를 드립니다. 떨어지면 손절은 그냥 무조건 1차에서 하지만 수익은 1차가 아니라 2차, 3차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5%로 끝나지만 올라갈 땐 플러스 5%가 아니라 10%, 20%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입니다. 역시나 EV 첨단 소재 이번 주에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역시나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검색기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물론 안타깝게 어제를 기준으로는 떨어졌지만 떨어지기 직전까지의 상황, 그리고 저희가 이 EV 첨단 소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포착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200원짜리 포착이 되었고 12,600원짜리, 15,500원짜리 매번 포착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일날 놓치셨다 하더라도 다음날에도 얼마든지 종목이 좋다라면 이렇게 포착이 되었던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만들어 드린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EV 첨단 소재를 이번 주 월요일날 9,270원짜리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 자리에서 보셨다면 어땠을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못 봤지만 이번 주에라도 만약에 보셨다면 17,700원까지 갔던 이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담으실 수가 있었다고. 단순하게 9,200원대에서 17,000원까지 갔어요. 17,700원. 그러면 얼마가 올랐습니까? 무려 8,000원 넘게 올랐고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동안에 한 종목으로 10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이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특히나 특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또 볼게요. 포스코 스틸리온. 역시나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저희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었고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에도 포착이 되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54,000원짜리, 51,600원짜리 포착이 되었었고 과연 그 시점에서 얼마까지 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78,500원까지 갔어요. 10%, 20%가 아니라 30%, 40%, 50%그 이상의 수익을 한 주만 해도 내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도 여러분들 혼자 공략하시기 어렵죠. 힘드시죠. 그러니까는 오셔서 함께 저희 히든 종목, 저희 검색기 종목,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뭐가? 결과가 보여드리니까. 없는 종목군들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상황들을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포스코 DX도 역시나 마찬가지. 저희 검색기에도, 검색기 업그레이드에도 포착이 되었고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보십시오. 12,800원짜리 19,400원까지 갔습니다. 몇 퍼센트 올랐을까요?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자, 현대모백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 저희 검색기에도 검색기 업그레이드에도 포착이 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종목군들도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지만 다음 주 또 어떠한 종목이 얼만큼 움직이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보여드렸고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이러한 검색기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늘도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십시오. 또 오늘 지나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입장하신 분들은 벌써 이러한 종목군들 계좌 포트에 담아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입장하시는 방법 확인해 보러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히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그 두 종목 모두 눌림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눌렸기 때문에 공략하지만 추가 하락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손절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늘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 히든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다음에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한다예요. 역시나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보시면은 최근에 4,000원짜리에서 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다시 5,000원까지 떨어진 종목입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매집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 이탈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 손절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떨어지면은 뭐를 하면 돼요? 재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나 늘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의 수가 많지 않은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동반 위축되는 포지션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안 할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틈틈이 모아놔야 이러한 종목군들이 한번 분위기가 타고 예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만원대까지 올라간다라면은 1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할 수 있듯이 지금부터 눌리는 시점에서 공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에 임해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5,000원짜리를 이탈하게 된다? 손절. 그리고 다시 또 밑에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저희 교육방,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십시오.
방송에선 공개하지 않겠지만은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히든 종목 올려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 빨리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첫 번째 히든 종목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변동성이 컸다라는 겁니다. 얘도 1,000원대에서 얼마까지? 3,900원대까지 갔어요. 10%, 20%가 아니라 100%, 200% 혹은 그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최근에는 3,900원에서 2,000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졌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기 이탈하면 뭐 하면 돼요? 손절하면 되지만 여기가 나의 매집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략할 거면 올라갔었을 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떨어졌었을 때 공략을 해도 늦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된다. 지금 현재 2,000원대에서 얼마까지? 3,000원대 혹은 4,000원대까지 가게 되면 과연 몇 %의 상승률을 또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나 이 종목군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이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추가 하락이 형성되면 손절이라는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은 짧게, 하지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역시나 보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종목명은 방송 끝나고 저희 어디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저희 교육방에서만 공개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빨리 입장하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1시간 동안의 내용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역시나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준비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러한 과정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단지 혼자 하시기가 어렵다면 힘들다면 한번 저희랑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방송 처음에도 얘기 드렸듯이 시장이 아쉬워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의 급락세가 컸었던 시점에서도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은 여전히 좋은 결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여러분들의 포트도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주식은 뭡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벌게 해주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공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들, 이 과정들을 만약에 혼자 하시기 어렵다라면, 혼자 하시기 힘들다면은 저희랑 같이, 저희랑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노란톡방, 저희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쉽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수익 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